네, 성공사례 따라잡기 이어갑니다. 오늘 시장 때문에 답답했던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죠. 지난주 모의 계좌에서 1등을 기록한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신광석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광석입니다. 네, 참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낙관적인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좀 더 하락하겠어 했는데 오늘 4%가 넘는 하락이 나왔어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습니까? 일단은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어제 제가 기술적으로 리바운딩 가능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라고 미국장 말씀드렸는데요. 네. 보기 좋게 틀렸죠. 혹시나 하락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변명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저는 이 정도로 빠질 줄은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빠져도 한 마이너스 1%, 2% 정도 빠질 것으로 판단했는데 뭐 5% 가까이 빠져서 아마 놀라셨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미국 시장 많이 불안하시고 오늘 시장 우리나라도 많이 밀렸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오늘은 뭐 어떤 수익 종목을 냈다고 자랑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은 정말 투자에 도움될 수 있고 어느 쪽에서 우리가 지수 흐름에서 반등 구간이 나올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네. 잠시 뒤에 좀 신광석의 마켓 쪽에서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 피어 잉그리드 인덱스를 보면서 미국 증시를 분석을 하는데 어제는 뭐 21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13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네.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제가 이제 어제 이제 25 이하로 이스트림 피어 기준이라고 했죠. 극도의 공포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5 이하로 빠지면은 사실은 주식을 미국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사실 좀 더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뭐 무려 13 13까지. 정도죠. 뭐 엄청 무섭네요. 13일의 금요일 약간 그런 느낌이 네, 드는데 그러네요. 뭐 엄청나게 빠졌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텐데 네. 보니까요, 뭐 122년, 뭐 130년 만에 최대치로 지금 폭락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아마 1월 말에 우리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테슬라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 조심하시자고. 그러니까 나스닥 특히 거품 좀 심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약간의 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으로 폭락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하나하나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2월 27일 날 목요일 날 상황이 어제 이때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지표가 21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딱 보니까 13까지 떨어졌어요. 극도의 공포감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바라봤을 때 지금 다들 떨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오늘도 우리나라 많이 선반영되지 않았나. 이제 뭐 미국 시장이 확진자가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하락이 시작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확진자가 지금 거의 다 나오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좀 동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사실 조금 많이 거품놈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좀 많이 빠졌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3년 국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환율 보셔야 돼요. 환율 볼까요? 오늘 올랐죠. 예, 환율이 좀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했는데 오늘 시장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뭐 저는 뭐 서킷 브레이크 걸리는 거 아니냐 코스닥 그 정도로 거의 마이너스 5% 가까이 밀리다가 반등이 좀 살짝 좀 나왔는데 제가 위에 주제를 써드렸죠. 환차익을 노리는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정도의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폭락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폭락이 나오면요. 환율이요. 지금 이 네모칸으로 지금 표시된 이 구간입니다. 여기가 지금 IMF선인데 이 라인을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됩니다. 1230원, 40원까지 환율 자체가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아이러니한데? 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환차익을 노리는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을 5천억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좀 들어왔죠. 자,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항상 폭락장이 나오고 나서는 외국인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월요일날 갑자기 매수가 들어와요. 어떤 종목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대형주 위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213원인데 여기 환율이 1213원에서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환율은 떨어지죠? 당연히. 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시 저가에서 사서 삼성전자 수익을 냅니다. 그럼 매도하고 나갈 때는 또 달러로 환전하겠죠? 그러면 다시 달러가 올라가면 달러가 많이 내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원화로 바꾼 돈을 환차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미국 시장이 더 이상 여기서 크게는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분명 외국인들은 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분명히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와서 왜냐 뭐 엔달러도 계속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환차익을 노리는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다.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미국 시장 볼게요. 지금 잠깐 제가 좀 준비된 화면 좀 보실 텐데, 맨 상위가 있는 게 이제 그 풋과 콜의 비율, 뉴욕 종합 증시, 미국 증시가 상승하느냐, 그리고 떨어지느냐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그리고 아래는 이제 뉴욕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인데, 제가 이제 네모칸으로 해서 오버슈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잘 보면요. 지금 여기 이제 1.00 잘 안 보이실 텐데 요 구간입니다. 여기 기준선이에요. 기준선인데 위로 가면은 풋옵션 투기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요. 아래로 다 가면요. 콜옵션 투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옵션 투기가 많아진다는 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고 풋옵션 기준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지금 많이 올라갔죠. 1.31까지 레이터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더 떨어질 것이라 베팅하는 금액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에는 콜옵션 비율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보시면요. 바운드를 좀 설정하셔야 되는데 이때도 보세요. 이때. 풋옵션 비율이 많을 때 미국 시장이 저점을 찍었죠. 그리고 쭉 내려왔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계속 보세요. 지금도 거의 아직은 비율이 도달하지 않았지만 비슷하네요. 거의 다 왔네요. 그죠? 거의 다 왔다는 뜻은 이제는 미국 증시가 뭔가 테크니컬한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돌입을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마 이 풋콜 비율로 봤을 때는 아마도 미국장이 오늘 하락이 지금 미소물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장중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트위터에다가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아마도 이제 거의 과열권에 근접했습니다. 이 하락에 대해 베팅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콜풋에 대한 비율 관련된 부분들,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그 부분들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우리 추경 예산 전망해 봤었죠. 네. 근데 홍남기 부총리도 메르스 때보다 더 크게 편성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추경이 나오면 좀 우리 시장도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제가 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요약된 이 자료를 통해서 조금 종합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준비된 화면 보실 텐데, 신건섭의 마켓 조언 결론입니다. 네, 첫 번째, 미국 시장은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에 돌입을 할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파동 분석도 하고 추세 분석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미국 시장 관련된 이 콜풋 비율 관련된 부분까지 거의 지금 풋 비율이 과도하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제 굉장히 이제 리바운딩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한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시초가가 아마 개파락이 나올 겁니다. 지금 미서물이 1% 가까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개파락 이후에 이런 반등이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구간이요. 딱 그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요. 대부분 200일선, 300일선 보는데 미국 월가 매니저들은 400일 이동평균선 보거든요. 400일 이동평균선이 딱 지지를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지지를 어떤 식으로 받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일단은 긴급자금 투입하신다고 했고 네. 뭐 신용카드 공제비율 뭐 번외로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이렇게도 안 된다면 다음 주에 추경 예산을 국회에 상정하면서 16조인가요? 그죠? 16조. 이것저것 합하면 20조에다가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정말 이게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추경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거의 다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야당까지도. 그래서 이런 20조 원을 더 뛰어넘는 이 플러스 알파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알파의 규모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의 반등의 크기가 나올 거예요. 생각보다 적으면 반등이 짧을 거고 생각보다 많으면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옵션 매매의 수급을 보니까요. 개인들이 사실은 계속 콜만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거의 400억 가까이 부수 옵션을 매수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옵션을 매도했어요. 콜 가격이 떨어지는데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네이키드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부터는 저는
개인 투자들의 수급으로 봤을 때는 풋옵션 매수가 대량으로 400억 가까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이 월요일 날 저점을 찍고 아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종목 관련된 부분들 질문 주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미 지금 시장이 하락하기 전에 이제 월요일에 계속 경고를 해드렸잖아요. 시장 하락하기 전에 이미 여기서 엑시트를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지금 종목은 사실 조금 방망이를 짧게 잡고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지수 연동형 ETF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셔야 돼요. 지수 ETF 종목이 사실 지금 재미없습니다. 급등주 이런 종목이 아닌데.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과대납폭 관련된 부분으로 좀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오버랩이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수가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오늘 마이너스 10% 가까이 빠졌어요. 코스닥이 그 정도 빠졌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은 개별 종목보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때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간다. 이런 부분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네. 지수 ETF 위주로 매매를 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제 눌림이 나올 건데, 이 눌림 나올 때 이제 진짜로 어떤 주도주를 찾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잠깐 힌트를 드렸잖아요. 과학기술부에서 지금 나온 2020년 업무 계획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IT 부품 관련된 섹터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오늘 오히려 안 빠졌어요. KH바텍, SFA 반도체 등 이런 종목도 안 빠졌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다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늘 안 빠진 종목들 있죠. 또는 빠졌는데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오는 종목들은 시장이 올라갈 때는 멋지게 치고 나갈 수 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미국 시장 개인적으로 오늘 테크니컬하게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금 이 심적인 부담감이 좀 덜으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신광석의 마켓 조언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의 반등 그리고 추경 예산 발표를 잘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반등 주도주 찾아야 할 때다라고 하셨는데 더 자세한 내용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MBN골드 사이트로 여러분들 접속하시면요, 여러분들 방송 끝나고 제가 직접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광석 매니저 찾아주시면요, 시장 하락 요번에 저는 맞췄습니다. 근데 네. 지금 사실 저점을 이제 어디서 판단하는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장의 고점을 맞춘 사람이 또 시장의 저점도 맞출 수가 있겠죠. 그에 대한 부분들 비결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MBN골드 사이트로 여러분들 신광석 매니저 찾아주면요 하나하나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잠시 뒤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